여러분, 혹시 잠든 사이에 누군가 돈을 복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마치 마법처럼 혹은 정교하게 짜인 비밀스러운 시스템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 질문이 현실 속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전 세계부의 절반 이상을 단 1%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마냥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부를 끊임없이 증식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는 그 베일 속에 가려진 돈 복사 알고리즘의 실체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부자들의 은밀한 비법을 엿보는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발딛고 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통찰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돈과 부에 대한 여러분의 기존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그 은밀한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많은 분들이 돈 복사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컴퓨터 화면 속에서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돌아가며 저절로 돈을 불려주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알고리즘은 그런 마법 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부를 끊임없이 증식시키는 권리이자 구조입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의 투자 기법이 아니라 자본과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시간, 나아가 인간의 심리적 우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부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의 흐름을 조종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환상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이해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부의 시스템을 증폭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 메커니즘을 하나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본의 비선형적 성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내려가면서 점점 커다란 덩어리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죠.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다시 원금에 합쳐져 다음 이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그 성장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적은 자본으로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는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데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것처럼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여 자기 자본 대비 훨씬 큰 수익을 노리는 방식인 거죠. 물론 위험도 따르지만 이들은 그 위험마저도 치밀하게 계산하고 관리하며 부를 증폭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선형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곱셈처럼 불어나는 비선형적 성장이 이 알고리즘의 가장 강력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이 단순한 합이 아닌 곱셈처럼 불어나는 비선형적 성장이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강력한 첫 단추라는 것을 확인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를 가진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능숙하게 활용합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뒤늦게 공개되거나 아예 접근조차 어려운 독점적인 고급 정보에 먼저 다가가 시장의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읽어내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 소식이나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혹은 것이 경제의 미묘한 변화 신호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파악하여 아직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기회를 포착하고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들에게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부를 증식시키는 강력한 연료가 되는 셈이죠.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네트워크와 영향력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경제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를 넘어 금융, 정치,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장의 규칙을 만들고 심지어는 특정 정책 결정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 결과 시장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새로운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며 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인다고들 하지만 어쩌면 그 손은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는 바로 리스크 관리 및 심리적 우위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마치 노련한 선장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듯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며 오히려 기회로 활용합니다. 또한 시장의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져 자산을 투매할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반대로 시장이 과도한 낙관론에 휩싸여 있을 때는 한 발 물러나 관망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 이들은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부를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치 체스게임에서 상대방의 수를 읽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자본의 비선형적 성장, 정보의 비대칭성, 네트워크와 영향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와 심리적 우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상위 1%의 돈 복사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그저 막연했던 부의 증식 방식이 조금은 더 선명하게 다가오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체계적인 부의 증식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왜 상위 1%만이 이 알고리즘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장벽은 바로 초기 자본의 규모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든 레버리지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씨앗 자금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크게 굴러가려면 애초에 눈덩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처럼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출발점부터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일반인이 몇 년을 모아 마련한 자산이 이들에게는 어쩌면 일상적인 투자 단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정보 접근성의 차이입니다. 상위 1%는 단순히 정보가 빠르다는 것을 넘어 그 정보의 질과 깊이에서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집니다. 그들은 최고급 유료 리서치 정보, 은밀한 인맥을 통한 내부자 정보,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가들이 가공한 심층 보고서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같은 경기를 보더라도 일반인은 TV 중계를 통해 결과를 알지만 이들은 경기장 VIP석에서 선수들의 전략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과 같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속도와 깊이에서 오는 이 비대칭성은 시장을 선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장벽은 바로 법적, 제도적 장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세금 정책,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시장의 복잡한 구조 등은 상위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로비 활동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마치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플레이어는 자신에게 유리한 치트키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혜는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상위 1%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산을 걸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도전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또한 눈앞의 단기적인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몇 년, 심지어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초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갑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려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는 농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강인함은 부의 알고리즘을 온전히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중의 무관심 또는 잘못된 오해 역시 이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의 성공을 그저 운이나 타고난 능력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며 외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피상적인 정보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이처럼 초기 자본의 규모, 정보 접근성, 법적 제도적 장벽, 심리적 우위, 그리고 대중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위 1%만이 이 돈 복사 알고리즘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